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식과 편시 형식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엑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총 5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요.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수식, 두 번째 자동 합계 도구, 자동으로 합계를 하는 뭔가 편리한 느낌이 들죠. 수동의 반대는 자동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조에 관련된 건데, 참조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지금 제목만 봐서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단어에 대한 뉘앙스,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면 좀 이해를 합니다. 참조라는 것은 어떤 거를 들고 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13이라는 값을 우리 네모난 셀이라는 거에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름이 있는데 이게 B열 네 번째 줄에 있다. 이러면 이게 B4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거를 나중에 참조를 한다는 것은 B4 대신에 또 이게 그 다음에 B5도 있을 거고 뭐 B6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 이것도 좀 어렵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 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름 정의. 그러면 아까 이름을 말했는데 우리가 13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를 B4라고 정해지잖아요. 이렇게. B열의 네 번째 줄, 네 번째 칸, 네 번째 행,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다가 B4도 이름이 외우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뭐 합계라는 이름으로 내가 따로 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름을 따로 매기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시 형식. 표시라는 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표시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자, 우리가 여기 눈에 보이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성질들 원래 있는 본질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넣었다 칩시다. 그럼 요거는 원래 100이라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보여지는 게 우리가 한국 돈이라고 친다. 돈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요런 마크를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00원이라고 붙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날짜라는 걸 넣었을 때 지난 시간에 날짜 넣었을 때 뭐 10월 3일이다.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10월 3일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요거를 표시할 때 나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10월 30일로 표시하고 싶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게 본질은 10하고 3이라는 월과 일이지만 표시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다 다양하게 표시가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되는 거를 내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뭐 그거를 내가 정하고 싶은 거를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아까 수식부터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입력을 한번 읽어보시고 수식에 대해서 그냥 쭉 수식을 입력하는 기본 형식, 연산자의 종류, 연산자 일단 스킵, 그 다음에 자동 입력 도구 똑같은 말이 되는데 바로 우리는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로 수식을 입력하기. 자, 그럼 수식에 대한 성격을 한번 보는데 자, 중요한 특징 수식은 반드시 등호로 시작해야 된다. 자, 수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식이라는 거는 3 더하기 4 이런 게 수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식인데 앞에다가 등호라는 거를 꼭 붙여주라고 합니다. 엑셀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수식이라는 거 이렇게 하잖아. 3 더하기 4는 7. 진짜 쉽잖아. 그렇죠? 이건 초딩들도 다 풀 수 있는 거고. 그럼 요 묶어가지고 요 수식은 뭐냐면 요 동그라미 친 요거 3 더하기 4를 수식이라고 하는 거고 엑셀에서는 그 앞에 등호를 붙여줘라. 그럼 수식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는데 여기 보면 P연산자에 뭐 P연산자 사이 연산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3이라는 게 P연산자고 4라는 게 두 번째 P연산자고 중간에 더하기라는 게 연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연산자. 이걸 굳이 뭐 이런 거를 해석까지 해야 되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거 3-4를 다시 한번 보자고. 그럼 이렇게 수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묶으면 결국은 요 한 덩어리가 7이라는 하나의 결과값으로 나오죠. 이렇게 뭐 3 빼기 4를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산자들이 나올 건데, 그러면 연산자는 뭐가 있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막 튀어. 나누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연산자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기본 연산자들은 종류가 있는데, 연산자의 종류가 뭐 이런 걸 종류라고 합니까? 이건 종류가 아니고 이거는 다양한 구분하는 거고, 자, 이런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산술이라고 하고, 그럼 산술 말고 또 뭐가 있나요? 하고 생각하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3은 1보다 크다. 물론 숫자 값을 넣으니까 참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건 3, 1보다 크죠? 근데 요거를 수식이라고, 요게 피연산자, 그 다음에 요거 피연산자, 요거는 연산자. 크다라는 연산자. 요 한 덩어리를 묶으면 하나의 결과값이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결과값이 뭐냐면 3 더하기 1은 4였는데 이 결과값은 뭡니까? 뭐죠 이게 결과값이? 맞다 뭐 이런 게 되겠죠. 맞다. 다른 말로 하면은 참, 이런 거 배웠잖아. 참. 그리고 영어로 하면 true, dream come true 할 때 true, 진실. 반대말은 틀리다, 거짓, false. 영어 먼저 볼게요. false. 그죠? false. 틀리다, 거짓, false. 자, 명제할 때 우리 예전에 급식 때 명제할 때 배웠잖아. 그쵸? 급식이라고 뭐라는 건 아니고, 그쵸? 이제 여러분들 학식들이니까, 학식이라고 하면 또 그렇나? 그죠? 여러분들은 새내기. 그죠? 자. 그러면 틀리다, 거짓, false. 자, 하나의 결과값이 맞다, 틀리다로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연산자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작거나 같다. 같다라는 거는 같다. 같지 않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 이렇게 등호 열고 닫고. 그죠? 이런 것들을 묶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비교 연산자다. 비교 연산자. 비교하는 거잖아. 그리고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은 뭐로 나오냐면 true 아니면 false로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결과값들에 대한 종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논리값. 논리값 있죠. 논리값이라고 합니다. 논리값. true, false. 논리값. 나중에 논리값에 대한 거는 배우겠지만 뭐 지금은 true, false로 참, 거짓, 맞다, 틀리도록 맞춰주면 돼요. 자, 그래서 피연산자는 값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까 지금 한 게 값이잖아. 이거 3, 1 이렇게 값. 하지만 셀의 주소는 뭐냐면 이렇게 A 3에 있는 셀의 이름이잖아. 그쵸? 는 뭐 4보다 크다. 이렇게. 요게 뭐냐면 A3이라는 게 셀 주소라는 거고, 셀 칸에 그 새로운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되겠죠? 그거를 참조한단 말은 A3에는 뭐 4라는 값이 들어있든 7이라는 값이 들어있든 5라는 값이 들어있든 어떻게든 값이 들어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A3이 4를 참조한다. 아니면 A3이 7을 참조한다. A3에 가면 어떤 값이 들어있겠죠? 근데 그 값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3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4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지워가지고 뭐 여기다가 어디 갔니? 5라는 값이 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값은 넣었다 뺐다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참조 방식을 사용한다. 사실은 실제 여기다가 뭐 아까 3은 1보다 크다 이런 식은 잘 안 넣겠죠. 여기다가 오히려 이렇게 A3은 4보다 크다. 뭐 요것도 4라는 것보다 뭐 B4 같이 썼는데 B4라는 칸의 값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종류를 한번 체크해 보면, 자,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제곱. 제곱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듯이 이렇게 2의 제곱 3은 얼마입니까? 2의 3승이잖아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그럼 여기는 뭐 125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125가 나왔으면 딱 할 수 있는 게 5의 제곱에 3. 5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 저렇게 나올 거 같잖아. 5 곱하기 5 곱하기 5. 5, 25에 곱하기 5는 125. 이런 거는 뭐 그냥 연습용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모든 수식의 특징은 쫙 보면은 여기서부터 쭉 마음이 안 바르나 이렇게 직선으로 안 꺼지네. 자, 그래서 등호가 다 붙어 있다는 거 등호로 시작하셔야 돼요. 등호.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산술이라고 한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제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 비교.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같은 거는 등호, 같지 않은 거는 꺽쇠를 열고 닫고. 됐죠? 자, 뒤에 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값을 보면 산술연산은 쉬우니까 뭐 이거는 2 더하기 6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었겠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A1의 값에는 2가 있고 B1의 값에는 6이 있었다. 그러면 요거는 결과적으로 8이 나오는 거. 산술연산은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잘 하실 거니까. 자, 그리고 요거 A1은 B1보다 작다. 이것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죠. 요 A1이라는 셀에 어떤 값이 있을 거고 B1이라는 값에 어떤 값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A1에 예를 들어서 3이 있고 B1에 1이 있다. 틀렸잖아. 3이 어떻게 1보다 작아? 그러니까 폴스가 나오겠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3은 1보다 크다. 만약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3은 1보다 크니까 true가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넣는 거는 안 되겠죠. A1과 같은 그 상대적인 이름을 가지는 셀 값에 이거는 언제든지 값이 바뀔 수 있으니까 A1에 내가 넣기 나름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보는 거고. 자, 마지막 연결연산이라고 했는데 연결연산은 M%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자, 항이 원래 두 개가 있고 여기 AND가 들어가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1도 이렇게 했잖아. 이 항이 두 개라고.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과 왼쪽에 들어가는 것들은 반드시 텍스트 형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3 더하기 1로 하면 지가 어떻게 하냐면 4가 나올 거죠. 근데 3과 1은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숫자로 자동으로 인식하는데 내가 이거를 글자 형태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3 더하기 1을 3이라는 글자, 1이라는 글자 더하게 되면 더하기는 글자끼리는 더하기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로 해버려요. 3%1.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3%1이면 31처럼 나타나는 거지. 근데 이건 숫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텍스트라고 했죠. 어떻게 하냐면 합계라는 글자를 집어넣고 and 그 다음에 뭐 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합계원 이런 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문자를 더할 때 %.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이제부터는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아니요. 놓고 자, 미리 준비한 거를 한번 보면 자, 여기에 뭐야 이거 깜빡깜빡. 자, 첫 번째로 준비 시트를 열으면 자, 우리가 합계라는 거 지금 밑에 시트는 준비 시트에 보면 수식에 관련된 거, 참조에 관련된 거, 표시에 관련된 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합계도 뭐 들어가 있어. 지우고 할게요 이거를. 값이 미리 구해져 있는데 자, 수식을 할 때 좀 확대를 조금 할게요. 자, 여기다가 그냥 우리가 더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클릭을 한번 해줘요. 그리고 수식은 무조건 반드시 등호를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중간과 기말의 합계를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중간이 들어가 있는 B3번 셀을 클릭을 한번 해줘. 그럼 여기 B3이라는 게 자동 입력되죠. 자,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두 번째 거를 클릭을 해줘. 막 하다가 이렇게 막 잘못됐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워가지고 C3 입력을 하셔도 돼. 그죠? 자, 그래서 엔터를 치면 수식은 B3 더하기 C3을 더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더하면은 여기서 엔터를 치면 완료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 168이라는 게 보이잖아. 그죠? 다시 한번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면 수식이 표시되고 여기서 엔터를 치거나 ESC 키를 누르면 빠져나가는 거지. 자, 그리고 위에 보면 여기 수식줄이라는 거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수식줄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ESC 키 누를게요. 여기 지금 보면 위에 내가 클릭은 안 할게요. 여기 등호 B3 더하기 C3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게 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수식과 보여지는 거는 이렇게 클릭했다 ESC를 눌렀다 클릭했다 ESC를 눌렀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0 더하기 81도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B4잖아. 그쵸? 그러면 또 이렇게 등호를 치고 더하기를 또 클릭을 하고 더하기를 누르고 기마를 누르고 또 엔터. 근데 이렇게 한 개씩 다 해주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위에다가 딱 여기를 선택을 하고 여기 핸들 있잖아. 시꺼먼 핸들. 요 얇은 검은색 십자가 나오는 거. 요거를 쭉 잡아 당기면 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자, 여기 보면 B 더하기 C3이고 이거는 B4 더하기 C4 B5 그럼 키보드로 한번 내려볼게 한 개씩 B5 C5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들은 여기 위치를 봅니다. 맞죠?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만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자동으로 요 옆에 있는 놈들을 더해주는 거. 자, 이게 뭐냐면 자동으로 요거를 채우기를 해주죠. 자동 수식 채우기를 지가 해주는 거다. 편리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드래그를 쭉 하면은 이렇게 자동 합산, 자동 수식 채우기를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걸 한번 살펴보면 자, 자동 결과가 자동으로 채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란 것도 한번 구해보면 평균이란 것도 똑같이 이번에는 평균은 어떻게 하냐면 합계에다가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2. 두 개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나눠준 거를 딱 하면 168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럼 계산 딱. 또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쭉 잡아 당겨줘요. 됐잖아.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수식이 채워지면서 여기 위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 그죠?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에다가 2를 나눈 거를 쭉 잡아 당겨서 잘 보면은 2라는 거는 상수 상수라는 말은 뭐냐 변하지 않는 수잖아. 그리고 D6이라는 거는 참조값 옆에 있는 거를 참조해 오는 거니까 셀의 이름은 참조입니다. 참조. 그래서 셀은 지가 알아서 여기서부터 D3, D4, D5, D6, D7, D8 이렇게 쭉 늘어나고 2라는 거는 그대로 상수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평균도 세워지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해보는데 이제 향상을 해볼 건데 이제는 합계와 평균 같이 더하기 나누기 같은 산술 연산이 아니라 비교 연산을 해볼 건데 자, 어떤 거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용부터 시나리오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간보다 5점이 더 넘어갔으면 중간보다 5점이 더 성적이 향상을 했으면 그거는 참이라고 볼 거다.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보는 것. 수식이니까 일단 디폴트로 무조건 등호를 넣어야 되고 자, 기말 점수죠. 기말 점수. 기말 점수가 커야 된다. 크거나 같다. 5점 이상. 그럼 5점이면 요 중간고사 B니까 이걸 또 C3보다 크거나 같다. 뭐보다? 중간보다. 중간에다가 더하기 5점 한 거보다 그죠? 그러면 중간에서 더하기 5점 한 거보다 연마가 크거나 같으면 5점 이상이면 참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왜 참이냐면 비교 연산의 결과이기 때문에 비교 연산은 크거나 같다. 그죠? 엔터. 자, 5점 이상 안 올랐대요. 그리고 쭉 잡아 당겨 보면 자, true인 녀석도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true. 자, 72점보다 90점 나왔으니까 이거는 점수 많이 올랐네. 그죠? 이거는 한 8점 아니지 18점 올랐잖아. 그죠? 18점. 그러니까 true가 되는 거지.
그 밑에 것도 볼까? 55점에서 70점. 이거는 한 25점 정도 맞나? 아니지, 15점. 더하기가 잘 안 되네. 15점 정도 올랐으니까 올라간 거죠. 그죠? 자, 그리고 95점, 5점, 5점 오른 거 아니고 5점 내렸잖아.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자, 비교 연산의 결과는 true, false로 나온다. 요런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자동 합계 도구란 걸 볼 건데, 우리도 이거는 자동 합계가 아니라 우리가 수식을 넣었는데, 수식을 자동 채우기 쭉 들여서 해준 거고, 자동 합계는 여기 봅시다. 자, 반에 대한 평균이란 걸 구할 건데, 반에 대한 평균은 10개에 대한 평균에 대한 평균이잖아요. 10개 평균에 대한 평균. 자, 말이 어려운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동 합계 평균은 위에 보면, 여기 수식 탭 있죠? 수식 탭. 여기 수식 탭에서 자동 합계 가가지고, 옆에 작업한 걸 클릭하셔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 실수로 이걸 클릭했다. 이런 뭐 썸이라는 게 들어가거든. 그럼 이럴 때는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여기 작은 화살표 있죠? 작은 화살표 보이죠? 여기 안 보입니까? 이거 확대를 해볼까? 쭉 보이죠? 여기 오케이? 여기. 그래서 작은 작은 세모를 눌러서 여기다가 뭐란 평균이란 걸 눌러줘요. 평균.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이 자동 합계 종류에는 평균, 합계 썸, 평균, average, 카운트는 개수, 개수가 먼저 셀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셀의 개수. 최대값은 뭐 그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가 10개의 값이 있잖아. 그죠? 요 10개의 범위에서 가장 높은 수가 얼마인가? 반대로 최소값은 여기에서 가장 낮은 점수는 얼마인가? 한 놈만 나오겠죠. 한 놈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평균 구하는 거 따라해 보면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누르고 평균을 구할 거예요. 평균. 왜 안 나와? 다시 평균이 안 나올 때 여기 좀 잘 안 먹어요. 이렇게. 평균 average라는 함수입니다. 함수. 그리고 안에서 깜빡깜빡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안에 소괄호 안에 뭘 넣어주냐면 범위를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평균에 대한 평균이잖아. 이렇게 평균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딱 쳐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77.5라는 반전체 평균이 나왔죠. 수식은 요 위에서 보는 것처럼 요렇게 수식이 다 지금 칸이 작아서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위에 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줄여볼까요? 그러면 화면이 너무 커서 지가 다 안 보여주는 것 같은데 봐, 요렇게 하면 수식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됐죠?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다가 클릭해 놓고 이번에는 최고 점수, 최대값 뭐에 뭐 이번에는 뭐 합계로 할 수도 있는 거 평균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뒤에 거 똑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수식 탭에 이거 평균을 하고 요거는 했죠. 평균은 했고 자 요거 따라해보 77.5까지 그 다음에 최대값 여기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값 누르시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중간곤사의 최대값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네요. 그렇죠? 중간고사 아니 B3에서 C12 여기서 최고 점수는 중간기말을 다 합한 거에서 여기 안에서의 최고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중간기말 토탈에서 어쨌든 점수가 높은 거. 그래서 엔터를 딱 쳐주면 여기에 96이란 값이 나오네요. 그죠? 96. 자, 96 나왔고 마찬가지로 최저 점수는 자동 합계 가서 여기 옆에 눌러서 최소값 누르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중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거는 얼마이냐 엔터 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인원을 계산할 건데 자 총 인원은 기준을 요 번호로 보는 거네 그렇죠? 뭘 해도 똑같겠죠. 이번 10명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숫자 10이란 걸 아는데 되게 많을 때 숫자 개수 자 범위를 요렇게 선정해 주는 겁니다. 요 안에 자 이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워주는 겁니다. 엔터 10개 나왔잖아요. 그렇죠? 10개 쉽죠? 그래서 자동 합계라는 거는 여기에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 합계 평균 개수 최대 최소
뭐 요런 것들에 대한 거를 미리 해놓은 거고, 기타 함수는 우리가 챕터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엑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는 2시간에 나눠서 아주 열심히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배우도록 할 거고,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지금은 알아두시고. 쉽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수식에 관련된 거. 자, 정리를 해보면 아까 수식은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는 거, 저 산술 연산에 대해서 입력하고, 수식 자동 채우기는 쭉 잡아 당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 합계에 대한 거는 여기 위에 있는 거 셀을 클릭하시고 자동 합계 도구를 통해서 하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상대 참조라는 걸 배울 건데, 자, 탭을 변경을 할게요. 밑에 여기 보이죠? 상대 참조 연습을 또 해놨습니다. 자, 상대 참조라는 걸 해놨는데, 아까 뭐 똑같이 연습을 해보면 상대 참조라는 건 벌써 우리가 이미 한 거예요. 뭐냐면 등호에다가 이걸 누르고, 뭐 증가치는 중간에서 빼기 아니지 기말에서 해야겠죠. 여기서는 등호 기말 성적에서 빼기 중간 성적을 빼면 우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값이 나오죠. 자, 그럼 마이너스 2 감소한 거죠. 이렇게 잡아 당기면 그게 옆으로 인마 9 같은 경우에는 좀 키워볼까. 자, 9 같은 경우에는 요 두 마리를 하는 거고, 요 18 같은 경우에는 요 두 마리를 참조를 하잖아. 근데 땡기면 아까 위에 값들이, 여기 있는 위에 값들이 계속 변해가죠. 지가 알아서. 여기는 C3, B3인데 밑에는 C4, B4고, 여기는 5, 5고, 여기는 C6, B6이고, 여기는 C7, B7이잖아. 그럼 C하고 B라는 거는 똑같은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지가 알아서 숫자를 4, 5, 6 이렇게 참조하는 거를 지가 바꿔서 똑똑한 놈이 옆에 있는 걸 바꿔주잖아. 이런 거를 상대 참조, 이미 상대 참조가 적용된 겁니다. 잡아 당길 때 지가 알아서 상대적으로, 아니 이걸 했는데 이 두 개 위에 걸 하면 안 되잖아. 지 옆에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참조했다 해서 이게 벌써 상대 참조입니다. 상대 참조. 그래서 요거는 벌써 한 거고, 수식을 상대 참조를 이용한 수식을 만든 거고, 자동으로 지가 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당기면 쭉 이까지 다 상대 참조가 적용된 거를 벌써 이미 already 적용된 거예요. 이렇게 적용된 거예요. 그럼 절대 참조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른 걸 해봅시다. 향상 기준을 줬는데 내가 1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입력할 거예요. 10. 그러면 10이라는 거를 참조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뭐냐면 여기 향상됐는지 안 됐는지를 내가 판단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요 식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수식이니까 등호를 입력하고, 자, 요 D3 있죠, D3. 그러면 증가치가 10보다 크면 true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10보다 크거나 같다 10 이상이면이겠죠? 그럼 여기다가 어떤 걸 하냐면 요 뒤에 요 셀을 G3번 셀을 클릭을 다시 수식이 오는 데서 클릭. 그럼 요 식이 D3은 G3보다 크거나 같으면 true를 하겠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눌러요. 그러면 마이너스 2니까 뭐 10이 아니니까 false겠죠? 근데 쭉 한번 당겨 볼게요. 그러면 쭉 당기면, 자, 당기면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보면 이게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한 게 18, 그 다음에 15, 맞는 것 같아요. 5점. 요거 봐봐. 요거 이상하잖아. 10 이상일 때만 true가 돼야 되는데 요거 5인데도 true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뭔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요걸 클릭해 볼게. D9, 요 5는 G9보다 크대요. G9는 지금 빨간색으로 된 요 영역인데, G9가 아니라 임마는 G3, 요 10보다 커야 되잖아.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거 봅니다. G3이잖아. 그죠? 밑에 다시 G3이잖아. 그쵸? ESC를 한번 누르고 다시 G4잖아. 그쵸? 요거는 G5, 이거는 G6. 이게 계속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커져 버린다. 이건 상대 참조란 말이야. 뭐냐니까 여기 있는 놈보다 크고
여기 있는 보다 여기 크고 여기 있는 보다 크다. 문제는 여기 값이 없잖아요. 요만은 변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변하면 안 되니까 임마를 고정을 시켜준다고. 자, 고정시키는 거 absolutely 고정.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요 G3이란 놈을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드래그를 해서. 그리고 나서 F4번 특수키 있죠? F4번을 딱 눌러주면 달러지 달러 3 달러지 달러 3 달러라는 G는 열이고 3은 행입니다. G3 둘 다 변하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임마는 계속 G3만 되는 거야. 뭔 말이니까 딱 해봅시다. 해놓고 잡아 당겨요. 이렇게 위에는 G3으로 돼 있어요. 쭉 잡아 당기면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는 5점이 폴스로 들어가고 요것도 뭐 16점 true. 일단 내용을 보니까 5점 있는데 보니까 G3이죠. ESC 누르고 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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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정시켜 주는 거. 항상 연마 밑으로 쭉 안 내려가고 여기 기준이 딱 고정시켜 주는 거. 이런 거를 절대 참조라고 한다. 10조 절대 참조. 그래서 달러를 붙이면 수식을 복사할 때 변경되지 않는 부분임. 쉽게 말해서 고정시켜 주는 거다. 자, 고정시켜 주는 거, 셀 위치가 안 변하게끔 참조를 할 때 그거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다 해본 겁니다. 수식 자동 채우기로 쭉 해보면 요 부분이 잘못되는데 오류가 발생한 거를 확인도 해본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G3으로 해서 하니까 요 마이너스 요 부분이 제대로 된 거다. 체크해 보시고. 자, G3으로 해서 절대 참조 끝났습니다. 절대 참조.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셀에다가 이름. 자, 셀 이름은 뭐냐면 자, 생각을 해 봅시다. 요거 10이라는 거는 숫자예요. 그리고 이 셀의 이름은 G3이죠. G열에 있고 3행에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G3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면 여기 봐봐. G3이라고 또 돼 있잖아.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말 83점은 뭐냐? C3이라고 여기 셀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C3이라는 이름, 뭐 G3이라는 이름, 뭐 인마 같은 경우 D8이라는 이름,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름을? 그러니까 너무 이게 헷갈리니까 이름을 하나 더 줘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에 수식 탭에서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 요건 그룹이죠. 요 그룹 안에 가면 이름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정의. 그래서 이름 정의라는 게 있는데 요 밑에 눌러보면 이름 정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탭이 하나 나옵니다. 탭이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그냥 이름 정의하지 말고 그 전에 취소 한번 누르고 다시 10이라는 놈에다가 요 G3이라는 셀에다가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름 정의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 향상 기준 들어가 있는데 잘 보면 언더바로 공백 부분이 언더바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언더바를 주는 안 주냐. 그리고 내가 주기 싫다면 이렇게 지워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언더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요 G3번 있죠. G3번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향상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더 이름을 주겠다. 셀의 이름을.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왼쪽에 가보면 여기에는 향상 기준이란 이름 G3번 대신에 향상 기준이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셀 이름을 만들어 놓고 이 이름을 갖다가 나중에 수식에서 쓰겠다. 바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름 상자 눌러보면 나온다는 거 확인됐죠? 여기가 이름 상자예요. 그리고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시 해볼 건데 여기에 수식에 G3이라고 하지 않고 요 G3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바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저 새로운 이름 있잖아요. 향상 그리고 언더바 줘야 됩니다. 우리는 빈칸을 줬으니까 여기서 추천해 주네요. 추천해 주면 이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빨간색으로 돼서 이렇게 나오잖아. 증가치가 향상 기준보다 크거나 같으면 비교 연산에 의한 결과값인 true 아니면 false 값을 반환을 하겠다. 결과값을 내겠다. 엔터 딱 치면 나오잖아. 그리고 요거를 쭉 잡아 당겨 보면 결과는 똑같겠죠. 근데 눌러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다 요런 식으로 돼 있죠. 향상 기준. 요것도 향상 기준, 요것도 향상 기준, 요것도 향상 기준. 절대 참조와 같은 효과로
셀 이름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이게 돼. 여기서 여기 생긴 게 컨트롤 Z 뭐야? 컨트롤 Z 하면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름을 하나 더 준 게 셀 이름을 정의하고 사용하는 거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셀 이름을 정의하고 사용하는 거. 정의하고 사용을 다 했습니다. 이거 확인한 거 여러분 복습하시고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영역 이름. 영역이라는 건 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매겨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하고, 범위 있잖아요. 범위는 어딘가냐면 요만큼의 범위, 이 영역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보면은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여기 있잖아. 정의된 이름에서 선택 영역 만들기. 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 첫 행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 밑에 보면 여기 첫 행이라고 선택을 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영역이다 보니까 하나의 밑으로 나오는 이 칼럼에 대해서 매길 건데, 중간 기말 증가치에 대해서 첫 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선택 영역을. 자, 일단 확인을 눌러 볼게요.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이름이 들어갔는데,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정의된 이름 탭에 이름 관리자, 이름이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클릭해 보면, 자, 기말 중간 증가치. 향상 기준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고, 이 세 마리가 자동으로 들어갔죠? 자동으로. 기말이라는 이름, 중간이라는 이름, 증가치 이름. 첫 행을 가지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값들은 그 밑에 있는 놈 한 마리가 아니라 쭉 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값들 쭉. 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본 거고, 추가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딱 보니까, 자, 밑에, 자, 반평균에서 볼 건데, 요걸 할 때, 우리 반평균 하는 거,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자동합계 기능을 이용해서 보겠죠? 그러면 평균이니까 평균. 자, average를 구할 건데, 요렇게 구해도 평균이 구해지지만, 여기 선택된 B3부터 B13까지를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아까 이걸 뭐라고 했죠? 이거를 중간, 이렇게 돼 있죠. 중간. 요 안에 걸 하고 싶다고. 그러면 여기 가서, 그러니까 글자로 직접 치지 말고, 여기 가면, 어디 갔어? 자, 수식 사용 목록에서, 여기서 잠깐만, 여기 클릭해 놓고, 여기 가고 수식에서 사용돼 있는 데 가가지고 중간 요거를 클릭해 줘.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 여기 중간이라고 들어갔죠.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들어갔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엔터. 그럼 75.9라는 값을 지가 구해줘. 마찬가지로 평균이니까 또 가서 자동합계 가가지고 평균을 하는데, 이 선택된 놈은 B4로, B4가 아니라 뭐 이상합니다. 옆에 걸 평균을 왜 우리는 요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식에서 사용, 이번에는 기말. 됐죠? 엔터. 자, 클릭해보면 여기 에버러지 기말에 대한 거, 에버러지 중간에 대한 거. 증가치도 마찬가지. 증가치에 대한 평균은 자동합계 가서 평균 누르시고, 범위가 이 두 마리를 평균 내는 게 아니죠. 수식 가서 증가치라는 거. 선택을 지가 정해주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역에 대한 이름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수식에서 사용하기. 여기 있잖아. 수식에서 사용하기. 수식이란 건 지금 함수를 사용할 때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아니면 더하기 빼기 뭐 이런 수식 같은데 넣듯이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영역에서 사용하는 거는 좀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구할 때 일일이 중간, 기말 이렇게 해서 글자는 보기 좋은데, 뭐냐면 봐. 이렇게 해서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자동 합계를 평균을 구하는데, 평균을 구해 놓으면 평균이 안 들어가. 평균. 이렇게 B3부터 B13까지 이렇게 식으로 넣어 놓으면 범위를 뭘 쓸 수 있냐면, 옆으로 잡아 당기면 자동 채우기, 자동 수식 채우기가 돼서 이렇게. 맞죠? 기말에 대한 거, 증가치에 대한 거. 그래서 이름을 매기는 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하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들이 해석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영역 이름에 대한 거는 벌써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따라해서 기말, 증가치 다 한 거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시 형식인데, 표시 형식. 자, 표시 형식은 기본기 중에 기본기인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요런 데이터들을 미리 넣어놨고,
자, 지난번에 내가 답이 다 들어가 있는 시트를 올려드렸는데 새로 다운받으시고 준비 엠프티라는 거 내가 새로 그 LMS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받으셔서 그거 보고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러면 한 개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이란 건 뭐냐면, 자 탭이 위에 홈 탭에 먼저 가셔서 홈 탭에 지난번에 뭐 맞춤도 눌러서 좀 해봤고, 여기 보면 왼쪽에 표시 형식도 있고 맞춤도 있고 뭐 많습니다. 테두리, 글꼴 테두리 누질러 보면 딱 아실만한 내용들이죠. 그 중에서도 표시 형식, 자 표시 형식, 자 실습을 하기 전에 표시 형식에는 일반적인 거, 자 그럼 뭐 한 셀을 선택하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명에 인생 수업이란 거를 글자를 쳐넣었다 칩시다. 그러면 인생 수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에 대한 표시 형식은 무언가? 자, 일반으로 하면 여기에 인생 수업이라는 글자가 표시되죠. 이거는 뭐 텍스트로 하면 기본적으로 일반하고 똑같겠죠. 근데 이걸 숫자로 표시한다. 숫자. 숫자로 이걸 어떻게 표시해? 그렇죠? 숫자가 표시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숫자와 문자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확실한데, 예를 들어서 요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표시 정가 같은 경우에 표시 형식을 한번 눌러보면 회계로 돼 있잖아. 그쵸? 일반으로 누르면 이렇게 표시돼.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 쭉. 그래서 원래는 숫자를 입력하면 아닙니다. 그쵸? 요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표시 형식에 대해서 일반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자동으로 인식하는 게 일반이고, 이거는 실습하면서 봅시다. 그러면 지금 숫자를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13,000원이다 입력했으면 이렇게 입력되잖아.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쉼표도 넣고 싶고 아니면 앞에 뭐 동교도 넣고 싶다. 보여지는 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거지. 그래서 정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요 위에 쉼표를 넣으면 지가 쉼표 스타일 천 단위 구분기호로 서식을 저장합니다. 돼 있죠. 그럼 눌러보면 쉼표 들어가니까 끝. 쉼표 되죠?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할인율에 대해서, 지금 할인율은 소수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근데 0.1, 0.15 칸이 좀 안 맞죠? 이거 보이는 게. 그러면 이거를 0.1을 갖다가 0.10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시, 자릿수를 늘려볼게요. 그러면 0.1, 0.15는 두 개니까 됐고 이렇게 싹 변하겠죠? 두 자리로 딱 뭔가 이게 뭐가 맞잖아요. 이렇게 열이 쫙. 그렇게 이런 식으로 겉에 보여지는 표시하는 형식을 바꿔주는 거를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종류가 뭐 숫자도 있고 날짜도 있고 글자도 있고 뭐 그런 것들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요 판매 금액을 구해 보는데, 참 판매 금액은 머리를 좀 써야겠죠. 정가에다가 10% 할인된 거, 이 10%잖아, 그죠? 그럼 10% 할인된 거 수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자 등호, 자 그 다음에 정가 13,000원에서 빼기를 하는데 할인되는 가격을 빼야 되잖아. 할인되는 게 10%니까 10%란 말은 100%는 1이죠. 100분율 나오면 1 빼기 얼마 할인율은 여기 있는 셀, 그죠? F3번 셀 1 빼기 F3, 그러면 1 빼기 0.1이 돼서 0.9가 되겠죠? 그럼 90%, 정가의 90%니까 뭐 13,000원에서 1,300원 10%를 빼면 뭐 11,700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곱하기 판매량의 개수 15건을 팔았으니까, 맞죠? 11,700원 곱하기 15건. 뭐 계산은 지가 알아서 해주니까 엔터 치보면 뭐 요렇게 나왔습니다. 뭐 소수점까지 나와. 소수점이 나오는 게 조금 이상한데 이 계산이 23, 이게 빼기가 아니죠. 23 빼기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곱해야죠. 곱해야지. 정가에다가 할인율을 곱하면은 지체가격이 나온 거죠. 0.9를 곱해야 나온 거죠. 빼기는 게 아니지. 여기 수식 잘 세우셔야 되죠. 이해를 하시고 정가 곱하기 1 빼기 F3, 그러면 정가 곱하기 0.9 이렇게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10, 100, 1000만, 17만 5,500원. 그래서 쭉 잡아 당기면 자동으로 상대 참조를, 아까 상대 참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왼쪽 거를 다
지가 참조를 해서 내려올 때마다 각 행에 해당하는 걸로 상대 참조를 해서 지가 수식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보이는 부분을 자, 왼쪽에 봅시다. 자, 어떻게 하냐면 표시 형식을 회계 표시 형식으로 하고 싶다. 그럼 회계 표시 형식 여기 가서 누르면 회계 이렇게 나옵니다. 회계. 그래서 저기는 뭐 한국 돈이라고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한글로 돼 있어요. 이렇게 회계를 누르면.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다 하고 다시 컨트롤 Z로 돌리고, 자, 이렇게 누르고 여기 가서 회계 누르시면 회계가 적용되는 거야. 다시 컨트롤 Z 하고 또 다른 방법 보여줄게. 똑같은 건데, 그럼 나 여기 표시 형식 대화 상자 누르면 딱 뜹니다. 그럼 나 회계를 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화가 회계입니다. 나 뭐 달러로 바꿀 수도 있고, 요게 한국 돈, 달러 돈, US로 붙이고, 예를 들어서 US로 바꿨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도 표시돼요. 그지만 우리는 한국 돈으로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같은 원리로 여기서 표시되어 있는 회계. 회계랑 통화랑은 똑같은데 표시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회계는 요 앞에 붙여주고, 자, 통화로 했을 때는 따닥따닥 보면 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회계로 하라고 했으니까 회계로 일단 한번 붙여서 회계. 자, 그렇게 하고, 그죠? 뭐 여기서는 자릿수를 줄이라고 하는데 우린 자릿수 줄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뭘 줄입니까? 이렇게 일단 선택부터 해봅시다. 뭐 시킨 대로. 이거는 소수점이 늘어나면 줄인데 줄일 게 없어요. 맞죠? 만약에 이렇게 늘어나 있다면 뒤에 소수점 자리 늘어 있다면 이거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줄이면 되는 거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자, 정가 부분은 통화로 한번 해보자는데, 정가 요 부분 일단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통화, 지겹습니다. 바꿔주면 되죠?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통화 됐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할인율을 이제 퍼센트니까 이렇게 뭐 소수점으로 표시하지 않고 0.1이란 건 10%란 뜻이죠? 퍼센트로. 그러면 위에 가서 백분율 찾습니다. 백분율 돼 있죠? 만약에 여기 안 나타났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가 달라서 요거 누르시면 돼. 표시 형식 눌러서 백분율. 그럼 미리 보기로 이렇게 표시되죠? 백분율. 자, 그리고 여기는 10.00으로 표시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표시가 10.00으로 되는데 소수점 두 자리는 필요 없잖아요. 여기. 그러면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표시되는 거. 자, 그리고 나는 아예 여기 퍼센트도 퍼센트로 딱 됐다. 그쵸? 끝났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자, 사용자 표시 지정에서 좀 빡센 거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은 자, 숫자 날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말로 설명하는 게 조금 애매한데, 자, 사용자 지정이에요. 사용자 지정이 뭐냐면 여기 눌러보면 일반은 지가 자동으로 인식될 때 뭐 날짜를 입력하면 지가 날짜로 인식하고, 숫자로 입력하면 숫자로 인식하고, 글자는 글자다 지가 알아서 입력해 주잖아요. 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 회계 같은 거는 내가 통화나 회계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 숫자를 입력했을 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날짜, 시간 이것도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런 형태로 지가 표시를 바꿔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분율도 조금 전에 바꿔봤죠. 자, 제일 밑에 보면 사용자 지정이 있는데 암호문같이 뭔가 이렇게 포맷이라는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샵샵도 있고 심표도 있고 0도 있고 물음표도 가끔씩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건 조금만 잘 듣는데 요 위에 세 개만 하시면 돼. 유효 숫자만 표시한다. 예를 들어서 010의 앞에 있는 0 숫자로 인식하면 앞에 0은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10으로 바꿔주는 거고, 지가 자동으로 010을 입력하면 10으로 바꿔주는 거고, 0까지 표시하려면 저번에 작은 따옴표 붙여줘야 된다. 앞에 그거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1장 내용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자, 두 번째 0.10을 내가 입력했어요. 그러면 얘가 뒤에 0을 빼고 0.1로 표시한단 말이야. 지가 샵으로 했을 경우에는 포맷입니다. 포맷. 그래서 내가 나는 0.10을 입력했을 때 뒤에 0도 표시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은 샵 대신에 0이라는 포맷으로 0이라는 형태로 여기 내가 사용자 지정 형식을 지정을 해주는 거라고. 아직도 이거 예를 안 보니까 조금 힘들죠. 자, 일단 그러면 공백에 대해서 유효 숫자인 경우 0으로 표시를 해준다.
그 다음에 유효 숫자가 아닌 경우 아까 0.101 경우에 0을 0으로 표시해 주는 거, 아니면 물음표를 했을 경우에는 0.1에 뒤에는 숫자를 안 넣지만 0.1 한 칸 띄우고 해줄 거다. 그리고 여기 점이라는 게 들어간대. 점이라는 거는 세 자리마다 컴마 기호를 넣어가지고 천 단위를 표시해 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요 표시 형식을 우리가 입력을 해보면 실제로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좀만 이따가 보여드리고, 자, 날짜는 YMD, year, month, D. 자, 연도 표시를 해준다. M은 월 표시를 해준다. D는 뭐냐면 날짜. 그러니까 YYY 빼기 MM 빼기 DD 이렇게 하면 연도 2020년 03 빼기 DD는 13일. 만약 3일일 경우에는 03, 7일일 경우는 07 이렇게 표시해 주겠다. 중간에 빼기라는 것까지 넣어서 출력해 주는 형태가 그렇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골뱅이는 입력 문자를 그대로 표시한다. 그 뒤에 나오는 글자를 예를 들어서 내가 책 같은 거는 권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럼 권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놓고 싶을 때 골뱅이 뒤에 쌍따옴표 넣고 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별표 같은 거는 별표 기호 뒤에 오는 문자의 셀에 공백을 그러니까 공백 자체를 반복하여 채운다고. 그러면 여기에도 그런 것들이 값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별표 같은 거는 반복해서 여러 개, 언더바 같은 경우는 공백을 한 개. 이거는 예제를 보면서 합시다. 이렇게 이것만 봐서는 다시 예제 실습한 다음에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자, 예제를 천천히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여기 할인율에 대해서, 할인율이 아니지. 자, 표시 형식에서 정가입니다. 맞죠? 정가에 대해서, 정가에 대해서 이거 통화했잖아. 이거 뭐야 이거? 자, 요 표시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지금 여기 가서 표시상자 대화상자 눌러서, 자,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선택을 하고 저 밑에 내려가서 저 보면 어떻게 하냐면, 맞나? 뭔가 좀 잠시만요. 요거 맞네. 여기가 아니다. 잘못 봤습니다. 요거부터 해야죠. 요겁니다. 여기. 자, 여기 가서 요거 판매량을 선택을 하고 표시 형식 클릭을 해서 표시 형식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뭘 할 거냐면 여기 보면 사용자 지정 탭 누르시고, 여기 있죠. 형식에는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G 슬러시 표준 원래 적혀 있었습니다. 그냥 한 번 더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쌍따옴표, 그 다음에 권 쌍따옴표. 그러면 형식 자체를 G 슬러시 표준은 원래 있던 대로 표시를 하시고, 원래는 15, 20.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권이 다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권. 요렇게 해서 뒤에 15라는 거 안에는 우리는 입력할 때는 더블 클릭하면 15로 입력하는데, 이걸 엔터를 딱 치게 되면 권으로 변한 거. 눈에 보이는 거는 15권이라는 표시 형식. 내용은 15. 표시 형식은 15권. 됐죠? 우리는 숫자를 입력하는데 표시는 권을 붙여서 해준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판매 금액에 대해서 또 한번 해보면, 자, 판매 금액은 H3부터 H10이죠. 여기 삑살이 났다. 이렇게 요까지 한 다음에, 자, 컨트롤 1이 뭐냐면 지가 요거 누른 거랑 같은 거 클릭하면 셀 서식에 대한 대화 상자 나오죠. 그럼 다시 컨트롤 1이란 걸 눌러 볼게요. 자, 똑같은 거 나오죠. 이제 단축키 쓰는 것도 한 번씩 익혀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자, 그런데 여기 뭐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이거 막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 자, 요거 뭘 선택하냐면 요거. 샵은 실제 숫자 값을 표시를 하는 거고, 중간에 쉼표가 들어가 가지고 천 단위마다 뭘 표시하냐면 쉼표를 표시해 줄 거고,
0이라는 거는 공백이라는 게 아니라 유효 숫자 자리에는 빼지 말고 0이라는 걸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심표를 찍고 그다음에 뭐냐면 뭘 붙여줄 거냐면 1000원이라는 글자로 쌍따옴표 안에 1000원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좀 알아보기는 힘든데 자 176 1000원 우리 이렇게 보니까 더 힘들죠. 이렇게 보면 뭐냐면 지금 뭘 보냐면 176 1000원이라고 하면 1, 10, 100, 1000만 17만 5,500원인데 1000단위까지만 표시한다. 조금 500은 이거 반올림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세 자리는 어떻게 표시해 주냐면 1000원이란 걸로 표시해 주는 거고 반올림해서 표시를 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해보면 좀 보기가 더 힘든데 볼 때 이제 회사나 이제 실무 같은 데 가면 1000원 단위도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뭐 돈 금액이 큰 데는 뭐 증권이라든지 은행 이런 데 보면 뭐 세금 계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돈 단위가 크다 보니까 1000원 단위로 우리는 뭐 이렇게 표시되는 데도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줄 수 있는 거. 실제 값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 값은 17만 5,500원인데 표시를 요렇게 해 주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표시 형식에 대한 거 있죠? 샵 0 자릿수 채워줌 이렇게 해서 1000원에 대해서 이렇게 1000단위에는 해주 0이라는 걸로 자릿수를 채워주고 샵샵에 대해서는 실제 값들 유효한 값들 표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서번호는 우리가 뭐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뭐 코드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형식도 어떻게 하냐면 세 자리, 네 자리를 한번 끊어보자는 거지. 이게 총 10자리 숫자인데. 그래서 자, 요 형식 선택을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뭐 컨트롤 1을 눌러볼까요? 똑같이 단축키 사용을 좀 익숙해지고 사용자 지정 가셔서 여기 어떻게 하냐면 표시 형식을 숫자 10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3개, 0 3개, 0 3개, 0 1 2 3 4개 이런 형식으로 위에 미리 보기 값이 나오죠? 요렇게. 그래서 이 자리 숫자를 3개, 3개, 4개로 끊되 그 사이에는 마이너스 하이픈을 갖다가 넣어서 표시하게끔 확인을 눌러보면 중간에 실제 값을 입력할 때는 우리는 숫자만 입력하면 되고 요거를 엔터키 치거나 ESC를 탁 누르고 나면 중간에 표시는 이게 위에 실제 숫자고 표시되는 거는 마이너스를 넣어서 보여준다. 요게 숫자 지정 표시의 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설정한 도서번호 형식 똑같이 나왔습니다. 요거 확인해 보시고 요렇게 나온 게 다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날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날짜 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날짜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날짜 별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면 자, 날짜는 날짜하고 시간 있겠죠. 날짜 그다음 시간. 자, 기호는 Y, year, month, day. A가 좀 이상하죠. A는 요일에 대해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표시할 때는 개수를 2개, Y는 그냥 의미를 말하는 거고 Y 2개, Y 4개. 어디서 아까 포맷 넣는 거였었죠. 사용자 지정 형식에서. 그래서 2개짜리로 표시할 거냐 4개짜리로 표시할 거냐. 여기 3개짜리는 없습니다. 3개짜리 의견도 표시할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month는 한 글자로 표시할래 2글자로 표시할래. 그리고 만약에 3개나 4개 되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숫자로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1월이라는 글자 그 다음에 4개로 했을 때는 1월이라는 글자인데 영어로 풀 네임으로 January 이런 식으로. 그렇죠? month를 표시하는 거는 글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 3개로 하면 짧은 거, 4개로 하면 긴 거. 이거는 날짜죠, 날짜. day. day. dd. 딱 알겠죠? dd는 sun, 요일을 갖다가 표시해 주는 거. dd 하면은 요거를 뭐로 표시하냐면 풀네임으로. 자, 그런데 a라는 거는 자, 요일을 표시해 주는데 요일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표시해 주는데 한글로 표시해 주는 거. 이건 한글이라서
A. 영어는 D한테 뺏겼습니다. day. 그래서 A.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거다 보니까 A. 일요일 풀네임으로 해주는 거. 그 다음에 hour 시간이겠죠. hour를 한 자리로 표시할래, 두 자리로 표시할래. H 두 개면 두 자리. M. 그 다음 minut입니다. 이건 months가 아니고 minute. M하고 중복되죠. M. 그 다음에 이거는 두 자리. 이거는 second, 초. hour, minute, second. 이렇게 표시를 두 자리냐 한 자리냐. 됐죠?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면 날짜 셀에 대해서 자, 날짜 셀을 오른쪽 엑셀에 와서 싹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선택하고 자, 사용자 지정을 가볼게요. 표시 형식 가서 사용자 지정 딱 눌러서 자, 어떻게 하냐면 자, YYMMDD에다가 AAA 아까 뭐였죠? 한글로 표시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3개를 해줘야 돼. 2개 하면 안 나옵니다. 위에 미리 보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AAA 그럼 수라는 게 나오잖아. 그죠? 그럼 요렇게 가로라면 가로 안에다가 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AA는 수 요일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 딱 눌러주시고 작게 나오죠? 그럼 요거 더블 클릭 지난 시간 배운 대로 해주면 요렇게 뭐 수요일까지 다 표시해 주고 싶다. 그러면 다시 가서 표시 형식 가서 A를 하나 더 쳐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됐죠? 수요일. 이거 좀 길다. 그죠? 이렇게 표시된다고. 자, 그럼 다시 돌리겠습니다. 원래대로. 됐죠? 설정함 형식으로 발행일이 표시가 되더라. 됐습니까? 힘드시죠? 다 와갑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힘드시면 중간에 끊고 쉬시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문자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문자는 요 있잖아요. 출판사, 휴 출판사, 진명, 푸거옥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요 휴 출판사 이번에는 선택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만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한 마리만 선택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표시 형식 눌러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가요. 사용자 지정이 제일 좀 복잡하긴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냐면 뭐 지표준을 지우고 어떻게 넣냐면 대괄호를 넣고 대괄호는 색깔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색깔 파랑이라는 색깔로 할 거고 그 다음에 골뱅이는 뒤에 나오는 문자를 그대로 붙여주겠다는 거고 여기서 띄어쓰기도 한 칸 해볼게요. 골뱅이 뒤에 띄어쓰기 스페이스 눌러서 하고 쌍따옴표 안에다가 출판 글자를 써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고 뒤에 출판을 붙이겠다. 딱 해보면 확인 딱 눌러보면 파란색 바뀌고 한 칸 띄우고 뒤에 출판 글자 붙였죠. 그럼 자동 채우기를 쭉 당겨보면 이게 다 휴 출판사로 돼 보여요. 글자는 자동 채우기를 쭉 핸들을 해서 잡아 당기게 되면 똑같은 걸로 된단 말이에요. 일단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만 채우기 내용은 바꾸지 말고 서식이라는 거는 파란색에 한 칸 띄우고 출판 글자 붙이기 자 엔터 요거 클릭해 볼게요. 서식 채우기 딱 이렇게 됐죠. 요렇게 하면은 서식만 채우는 거 그죠? 서식만 채우는 거 반대로 서식 말고 값만으로 바꾸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서식 없이 채우기 나중에 연습을 한번 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바꿨습니다. 맞죠? 자동 채우기 옵션 서식만 채우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총 5가지에 대해서 해왔는데 오늘 뭘 했냐면 첫 번째로 수식이라는 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등호는 이거 이 10이라는 셀 이름에다가 이건 그냥 셀 이름이죠. 더하기 뭐 위에 거를 더했다. 요거 자체가 수식입니다. 수식. 그리고 더하기 말고 크다 작다라는 수식도 있었다. 첫 번째.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수식 이제 다 알죠? 수식. 자 두 번째 자동 합계. 자동 합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정가의 평균을 구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밑에 쯤에다가 하고 여기 어디 가면 수식 스텝에 가갖고 자동 합계해서 합계를 해보겠다. 누르면 지가 추천까지 해주죠. 이거 다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걸 다시 선택해 볼게요. 요만큼 2, 3에서 22까지 합계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자동 합계를 해주죠.
자동 합계. 그죠? 그러면 합계에 대해서 본 거고 평균을 한번 내보면 또 바꿔보면 이거 지우고 자 평균일을 내보면 여기다가 평균 누르시고 자 범위를 여기 13열까지 돼 있으니까 범위를 다시 이렇게 선택해 주면 돼. 이렇게 평균 낸 거고 그럼 할인율 평균 얼마인가 하면 이렇게 옆으로 잡아 당기잖아. 그쵸? 그러면 야, 할인율 평균은 왜 할인율 평균이 여기 수식이 0%가 나오는 게 백분율로 안 나오고 작게 나오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백분율로 같이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12%가 나오잖아. 자 근데 여기 안에 보면 자동으로 F3에서 F12로 자동으로 이렇게 지가 상대 참조로 바뀌었잖아. 그쵸? 이 바뀐 거를 여기는 E3이랑 E12였는데 여기는 F3이랑 F12 F라고 바뀌었잖아. 열이 E열에서 F열로 자동으로 바뀌어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대 참조. 나는 안 바뀌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봅니다. 여기서 봐봐. 요거를 갖다가 고정시켜 주는 거. 고정. 예를 들어서 F4로 고정을 시켜 주잖아. 그죠? 고정을 시키면 그대로인데 요거를 옆으로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게 나오는 거지. 아예 안 바뀌거든. 이거는 달러로 해버리면 달러로. 이건 아주 생각해 보시고. 자 그래서 자동 합계 그 다음에 상대 참조 상대가 아니고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세 번째는 요걸 배웠고 네 번째는 셀 이름. 셀 이름은 이 셀에 대해서 이름을 하나 더 매겨주는 거였죠. 이름 가가지고 수식 가서 이름 정의 가가지고 이름 정의 눌러가지고 연말을 뭐 합계 뭐 이렇게 점값 평균 이런 이름을 딱 줬다. 그러면 이 셀에 대한 이름은 정값 평균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정값 평균이라는 게 생겼고, 그죠? 정값 평균. 그죠? 정값 평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 자,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표시 형식. 표시 형식. 표시 형식이라는 거는 홈 탭에 가서 보면 진짜 많이 나옵니다. 표시 형식. 요 클릭해 보면 표시 형식 탭에서 일반은 지가 자동으로 인식해 주는 거고 숫자로 표시할래, 통화로 표시할래. 근데 뭐 숫자 같은 걸로 만약에 표시하면 소수점 자릿수를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뭐 쉼표를 넣고 싶으면 체크를 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요 위에 옵션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날짜 그리고 뭐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옵션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사용자 지정이 좀 까다로웠는데 사용자 지정 여기서는 아까 전에 뭐가 있었냐면 샵이 들어가면 유효 자리를 표시하는 거고 0이 들어가면 유효 자리가 아는 자리에 대해서 그 0의 개수만큼 유효 자리를 그 0으로 표시해 주는 거. 유효 자리가 아닌 거. 아까 0.10일 때 있잖아. 그렇죠? 그럼 0.1로 표시하지 말고 0.10으로 표시하라고. 그런 게 들어가려면 샵 0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그렇죠? 앞에 자리는 지가 유효 자리에 대한 표시수를 말하는 거고. 샵은 유효 자리 그 0이 들어가면 그 자리는 0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냐면 여기 보면 1000원 단위에서 그 자리를 0으로 표시해 버리니까 반올림을 해서 올려 버렸잖아. 이렇게 0을 표시한 자릿수만큼.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샵하고 0하고 여기는 막 만들어 놨는데 이것까지 다 해석하기는 힘들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 그렇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복습을 한번 해보고 쭉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여러분들이 이 시트 보고 오늘 했던 거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과제가 있죠. 과제는 3개가 있을 겁니다. 과제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트가 여기도 보면 3개로 준비가 됐습니다. 연습 1번 자 이런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줄이고 좀 노가다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미리 입력되는 시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와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그쵸? 자, 유의하실 건 여기 권 붙어 있고 원 붙어 있고 쉼표가 중간에 붙어 있고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색깔도 바꾸는 거 색깔 바꾸는 것도 그냥 여기 가가지고
그냥 여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막 색깔 파란색으로 누르시고 이러시면 안 돼. 그죠? 아, 이 글자 색깔이네, 이거는. 글자 색깔을 여기 가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막 누르시고 이러면 안 돼요. 사용자 지정 갖고 아까 파랭이 하는 거 봤죠? 파랑.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정하셔서 뒤에 글자도 달러 붙고 이 뒤에 뭐 달러 뒤에 붙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사용자 지정 가셔 붙이셔야 돼. 그렇게 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교재 없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을 수라고 내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혹시나 좀 더 이게 잘 안 되신다면 교재 보시고 더 자세한 지시사항을 따라서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연습 2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총점 같은 거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인원 평균 최고 최저 자동 합계 함수들을 이용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표시 형식도 지금 총 20명 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총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 학번에 대한 것도 형식 사용자 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지난 시간에 한 대로 병합하셔서 한 줄로 하시고 셀 테두리도 이쁘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좀 더 있어 보이죠? 딸랑 요거밖에 없지만 여기에 날짜 같은 거 지금 여러분들 날짜는 뭐 날짜 형식만 지켜주시고 여기에다가 년, 월, 일 한자를 어떻게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테두리 같은 것도 파란색으로 좀 이쁘게 매겨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품목 같은 거 내용 집어넣으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2권 같은 거는 숫자 1을 입력하면 2권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회계, 통화 이거는 붙어있는 거 보니까 통화겠다 그죠? 통화든 회계든 여러분들이 이쁘게 붙이는데 붙어있으니까 이거는 통화로 해야겠다 통화로 이렇게 붙이고 심표 단위 붙이시는 거 그리고 1년 번호 형식도 이렇게 그냥 따라 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입력 안 해도 지가 마이너스로 자동 입력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죠? 이거는 뭐 크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한자. 그리고 세율 같은 거는 0.1을 입력하면 10%로 바뀌는 거 내가 0.2로 입력하면 20%로 입력되겠죠? 이게 0.13으로 했다 13%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합계액도 보죠. 합계액도 숫자를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11만 5,390이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15319 이렇게 입력해야겠죠? 그렇게 입력을 하면 뒤에 한글로 바꿔주시고 한 칸 띄우고 원정이란 글자를 지가 자동으로 붙여주게끔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바뀌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 위에 글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배수지 기하를 그냥 치시면 안 되고 배수지라는 거를 넣으면 한 칸 띄우고 기하까지는 지가 알아서 붙이시는 거 그거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세 개를 연습을 좀 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세 가지를 또 과제 게시판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장시간 좀 수업 듣는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뭐 중간중간에 이게 끊어서 들어보시고 직접 해보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쭉 보고 그냥 관찰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눈으로 봐서는 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 전산은 practical 한 컴퓨터입니다. 죠? practical in 컴퓨터. 그래서 실습을 열심히 좀 해서 자기 실력이 되도록 익히도록 하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고생하셨고 또 그러면 과제 열심히 하시고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